프리다이빙 단체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프리다이빙 메이저급 단체라고 불리우는 단체는요, SSI라는 단체, 아이다라는 단체, 레이드, 패디, 이렇게 4개의 단체가 이제 전 국제적인 메이저급 프리다이빙 단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SSI라는 단체의 본사는 독일에 있고요. 그리고 이 독일에 있는 본사가 이제 한국에 한국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에 위치해 있고요. SSI 코리아가 각 등급, 단체별로 부르는 등급의 명칭이 조금씩 다른데 첫 번째 베이직 입문 단계가 되는 게 풀 라이센스고요. 그 다음이 초급 라이센스 과정이 이제 프리다이버 라이센스 과정이에요. 그리고 어드밴스 프리다이버 라이센스 과정이 이제 중급, 그리고 퍼포먼스 프리다이버 라이센스 과정이 마스터, 고급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강사, 그리고 강사를 훈련시킬 수 있는 등급이 트레이너라고 부르고 있고요. SSI, 레이드, 패디는 모두 다 스킨스쿠버 단체가 먼저 시작이 되었던 단체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단체만이 프리다이빙 라이센스와 스킨스쿠버 라이센스를 발급할 수 있고, 아이다라는 단체는요, 프리다이빙 라이센스 과정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이다는 입문 단계가 1, 그리고 초급 라이센스 단계가 2, 그리고 중급이 3, 고급, 마스터 과정이 4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 2, 3, 4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밑에는 동일하게 강사, 그리고 강사를 훈련시킬 수 있는 트레이너. 레이드와 패디는 부르는 명칭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베이직, 프리다이버, 어드밴스, 마스터 이렇게 부르고요. SSI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요. 이 4개 단체들보다 유일하게 어플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 안에서 라이센스도 보여줄 수 있고 교육 과정,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도 볼 수 있고요. 다양한 시스템들을 다 어플 안에 담아놨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프리다이빙은 숨을 쉬지 않는다. 숨을 쉬지 않고 하는 물 안에서 하는 모든 활동을 다 프리다이빙이라고 얘기를 하고 apnea 스포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에서 유래를 했고요. 현재 유럽 스포츠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유럽인들이 정말 많이 하고 있고요. 프리다이빙은 스포츠이기 때문에 세계 랭킹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랭커들이 1년에 한 번씩 혹은 1년에 몇 번씩 해서 단체 국제 경쟁 대회를 나가서 순위를 다투는 이런 경기들을 치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도 굉장히 잘 하고 있고요. 각 나라마다 국가대표들이 있어서 그 국가대표들이 모여서 경기를 치르는 월드 챔피언십 경기도 주최가 되고 있고, 이번 연도에 제주에서 했었고요. 그리고 뭐 사이프러스 아니면 다합 이런 블루홀에서 수심 대회들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 SSI 프리다이버 과정 달성 과제를 좀 보면요. 이론 교육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론 교육이 끝나면 제가 개인별로 시험지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시험지를 보고서 어, 문제를 풀어보시는데 객관식 문제고요. 사지선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필기해 놓았다가 보시면서 편안하게 차근차근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론 교육과 이론 시험을 보는 목적은 알고 가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내가 배운 것들을 가지고서 내가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를 잘 기억해내고 그리고 잘 요점 정리를 해서 그런 것들을 잘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한 수역이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수심을 제한한 곳을 모두 제한 수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5m 풀장을 모두 다 제한 수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한 수역에서 두 세션을 우리가 실습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제한 수역은 흔히 말해서 수자코리아, 일산에 수자코리아가 있죠. 그리고 성남에 있는 아쿠아라인, 잠실의 종합운동장, 그리고 송도의 송도 스포츠파크, 이렇게 5m 풀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제한 수역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개방 수역은요, 원래 바다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여건상 바다를 가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개방 수역으로 인정되는 풀장이 우리나라에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하나는 가평에 있는 K26, 총 깊이가 26m인 풀장이에요. 그리고 용인에 있는 딥스테이션, 용인 딥스테이션은 총 깊이가 36m짜리의 풀장입니다. 그래서 개방 수역으로 인정되는 그런 깊은 딥 풀장에 가서 우리가 실습을 하게 되고 또 테스트를 봐서 그 테스트가 통과가 되면은 라이센스가 발급되는 시스템입니다. 프리다이빙 장비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생리학을 보고 그 다음에 스킬을 보고 주의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프리다이빙 장비는요, 굉장히 다양해요. 마스크, 핀, 네오프렌 삭스, 스노클, 다이빙 수트, 웨이트 시스템, 나이프, 프리다이빙 플러넷 V,
그리고 프리다이빙 컴퓨터, 그리고 장비 가방, 로그북. 이게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이 모든 장비들은요,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장비 관리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바닷물에 들어갔다 나온 모든 장비는 다 민물에 약 1시간가량 담궈 놨다가 건조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유는요, 바다에 들어가 있는 장비들은요, 염분기 때문에 되게 쉽게 녹슬어요. 그래서 그 염분기를 빼내기 위해서 약 1시간 정도 혹은 그 이상 깨끗한 민물에 씻어줘야지만 장비를 오래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프리다이빙 마스크. 프리다이빙 마스크는 전용 마스크가 따로 있습니다. 프리다이빙 전용 마스크의 특징은요, 적은 용적량이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인데, 적은 용적량이라는 말이 뭐냐면, 마스크를 안면부에 착용을 했을 때, 이 마스크와 내 얼굴, 이 사이의 공간이 적어야 된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공기 공간이 작아야 한다라는 걸 적은 용적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프리다이빙 마스크는 안면부와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공간이 적기 때문에 프리다이버들이 수직으로 하강을 할 때 수압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는데 그때 이 수압이 마스크를 누르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안에 공기 공간이 크다면 용적량이 큰 마스크를 착용을 했다면 이 얼굴로 빨아들이는 그 압력의 세기가 굉장히 강해서 얼굴, 눈 주변으로 멍이 들거나 아니면 실핏줄이 터지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공기 공간이 작은 프리다이빙 전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적은 용적량의 프리다이빙 마스크를 착용해라 라는 거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프리다이빙 스노클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수심으로 입수할 때는요, 이 스노클은 입에서 제거한 후에 입수를 하는 게 특징입니다. 만약에 스노클을 입에다 물고 입수를 할 경우에는요, 물을 많이 먹겠죠. 그래서 항상 스노클로 호흡을 하다가 호흡을 쭉 끝까지 최종 호흡을 하고 난 후에 입에서 스노클을 제거하고 옆에다 그대로 달고 있는 상태에서 물 안으로 입수하는 게 특징이다라는 거. 그래서 절대 스노클은 물고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수심으로 입수 시 스노클은 입에서 뺀 후에 입수해야 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프리다이빙 핀, 핀의 형태는요, 바이핀과 모노핀이 있는데 바이핀을 보겠습니다. 바이핀은요, 양 발에 각각 차는 핀을 바이핀이라고 얘기를 하고 프리다이빙 핀의 특징은요, 롱핀입니다. 블레이드가 약 1m가량의 굉장히 긴 롱 블레이드 핀을 착용하는 게 특징인데요. 프리다이빙을 할 때 롱핀을 착용하는 이유는요, 적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극대화의 추진력과 효율성을 보기 위해서 롱핀을 씁니다. 이 말은즉슨 프리다이버들은 숨을 참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내가 한 번에 마신 숨을 가지고서 최대한 효율성 있게 사용을 하려면 굉장히 힘을 적게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롱핀을 착용하게 되면 조금만 차도 굉장히 강한 추진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리다이버들은 롱핀을 사용해서 내가 한 번 마신 숨을 가지고 잘 운용을 하는 게 굉장히 특징이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롱핀을 착용하는 이유는 적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극대화의 추진력과 효율성을 보기 위해서 롱핀을 착용한다. 자, 그럼 피닝의 형태. 발차기를 어떻게 차냐? 피닝의 형태는요, 플루터킥을 찹니다. 플루터킥이 뭐냐면 양발을 각각 교차해서 차는 킥을 플루터킥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프리다이빙 수트 보겠습니다. 프리다이빙 수트의 특징은요, 프리다이빙 수트는 원피스 형태가 아닌 투피스, 상의와 하의가 따로 존재하고 후드가 달려있는 투피스 형태의 수트가 특징입니다. 그리고요, 프리다이빙 수트를 고를 때 고려해야 될 점, 가장 중요한 건 너무 타이트한 수트를 착용할 경우에는 횡격막을 압박하고 호흡이나 혈액순환이 힘들고 동작이 불편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옷을 너무 꽉 낀 걸 입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답답하죠. 그래서 항상 내가 내 몸에 딱 맞는 웨트수트를 착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단 너무 헐렁한 수트를 착용할 경우에는 몸은 편할 수 있으나 물이 이제 수트 안으로 다 들어오겠죠. 그러면 저체온증에 걸릴 수 있는 우려가 굉장히 크다. 체온을 상실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내 몸에 딱 맞는 수트를 착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웨이트 시스템. 웨이트는 이쪽에 보이는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게 넥 웨이트예요. 넥 웨이트. 목에다 착용하는 웨이트. 그리고 이게
허리 웨이트입니다. 벨트 형태의 웨이트예요. 근데 이곳에 이 벨트 웨이트에다가 이 코팅납을 이렇게 무게에 맞게 연결하는 게 특징입니다. 웨이트는요, 사람마다 부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 부력에 맞게끔 착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몸이 너무 뜬다. 그러면 웨이트를 조금 더 채워서 물 안에서 활동을 하고, 내가 몸이 너무 가라앉는 성질이다. 그러면은 웨이트를 아예 차지 않거나 웨이트를 덜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웨이트를 하면 위험하다, 어렵다, 그리고 상승할 때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간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V는요, 이렇게 튜브 형태처럼 생겼어요. 튜브 가장자리에 손잡이가 달려 있고요. 이 손잡이를 다이버들이 한 명씩 잡고 수면에서 휴식을 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이 V 아래로는요, 로프가 쭉 아래로 하강 로프가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하강 로프를 따라서 다이버들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수직, 상승, 하강하는 활동을 하는 게 프리다이버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붙잡고 수면에서 휴식을 하다가 나의 차례가 왔을 때 한 명씩 교차해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게 특징이다라는 거. 자, 프리다이빙 컴퓨터는요, 손목에 착용하는 시계처럼 생겼고요. 이 컴퓨터 안에는요, 수심, 수온, 심박수, 그리고 수면 휴식 시간, 다이빙 그래프, 하강 속도, 상승 속도, 이런 다이빙의 전반적인 정보들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장치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있으면 내가 다이빙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프리다이빙 생략을 볼 텐데요. 목표를 한번 볼게요. 무엇이 호흡 충동을 일으키는가에 대한 설명, 그리고 산소가 몸속으로 어떻게 들어가는가, MDR의 네 가지 반응, 그리고 압력이 프리다이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적절한 압력 평형 기술, 이퀄라이징에 대한 설명, 프리다이버에게 적절한 호흡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호흡 충동 볼게요. 호흡 충동은요, 말 그대로 숨을 쉬고 싶은 욕구를 호흡 충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이 숨을 쉬고 그리고 숨을 내쉬는,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활동을 하는 건요,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뱉는 행위예요. 근데 숨을 참는다라고 하는 행위는 산소를 마시지만 입을 닫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안 돼요.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체내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CO2가 체내에 쌓이면서 누적되면서 오는 현상이 바로 호흡 충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이버가 숨을 오래 참고 있으면요, 횡격막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그게 호흡 충동의 하나의 반응인데, 복부 쪽이 반동이 오는 현상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숨을 오랫동안 참고 있으면 호흡 충동이 오게 되는데, 이거는 뇌에서 보내주는 신호입니다. 이게 왔을 때, 호흡 충동, 컨트랙션이 왔을 때 내가 위험한 것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위험한 게 아닙니다. 내가 물 위로 올라갈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하나의 신호이기도 하고요. 호흡 충동은 프리다이버로서 끝까지 견뎌낼 수 있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리다이빙은 호흡 충동과의 싸움이다라고 흔히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다이빙이 멘탈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호흡 충동은 이산화탄소의 누적 때문에 오는 것이다. 자, 호흡은요, 입을 통해서 기관지를 거쳐서 폐로 들어가서 신장으로 공급돼서 우리 온몸에 이제 공급이 되죠. 산소가. 자, 이산화탄소는 반대로 역순으로 배출이 돼요. 그래서 호흡을 할 때 우리가 산소가 일상적으로 정상적으로 호흡을 할 때는요, 내 몸 안에 있는 혈액 안에 산소 포화도는 항상 98%에서 99%를 유지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포유류 다이빙 반응 또는 반사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로는 마말리안 다이브 리플렉스라고 얘기를 하고, 줄여서 MD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MDR이 뭐냐면요, 인간이 프리다이빙이라는 스포츠를 대중성 있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MDR입니다. MDR은 태초의 과학자들이 원래 인간은 돌고래와 같은 포유류와 같이 물 안에서 오랫동안 숨을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인간은 육지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 기능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 인간은 예전 태초 때만큼 오래 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숨을 꽤 오래나 참을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이 MDR 때문에 그런데요.
MDR은 총 4가지의 반응이 있고요. 이 4가지의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행동 요령이 또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얼굴을 물에 담그면 MDR이 와요. 팔, 다리를 담그면 MDR이 오지 않습니다. 얼굴을 물에 담가야지만 MDR이라는 반응이 일어나요. 그리고 압력을 느끼면 MDR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숨을 참기 시작하면 MDR 반응이 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다이빙을 많이 하면 MDR이 빨리 옵니다. 자, 첫 번째, MDR 반응의 첫 번째는 섬액 현상이에요. 섬액 현상. 말 그대로 맥박이 천천히 뛴다라고 해서 섬액 현상인데 심박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얼굴을 물에 담그면요, 심박수가 점점 떨어져요. 심박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심장의 박동의 빈도수가 준다는 얘기고, 심장의 박동의 빈도수가 줄어든다는 건 온몸으로 보내는 산소의 양이 적다. 그리고 산소를 쓰는 이 빈도수가 줄어든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섬액 현상 때문에 우리가 한 번에 마신 숨을 가지고서 오랫동안 운용을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섬액 현상이 첫 번째 반응입니다. 두 번째, 말초혈관 수축이에요. 팔, 다리로 가는 산소가 끊기고요. 몸의 가장 중심 부인 폐와 뇌에 산소가 몰빵되는 현상을 말초혈관 수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뇌가요, 인간이 가장 산소가 필요로 하는 기관이 어디야? 라고 신호를 보내면서 폐와 뇌에다가 산소를 다 몰아주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프리다이빙을 물 안에서 오랫동안 숨을 참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신체가 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비장효과. 비장이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 기관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다이빙을 오래 하다 보면요, 이뇨 현상이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화장실을 많이 가고 싶어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비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비장이 수축하면서요, 이 적혈구를 혈류 내로 더 많이 방출해서 몸에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적혈구 안에는 산소가 담겨 있죠. 그래서 비장이 수축을 해서 이 적혈구 안에 있는 산소가 폐와 뇌로 막 이동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다 많은 양의 산소량을 가지고서 우리가 물 안에서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장 효과입니다. 자, 혈액 이동. 과학자들이 인간은 100m 수심을 넘어가게 되면 폐가 점점 줄어들다 못해 압력으로 인해 손상되어 사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입증한 게 프리다이버입니다. 그래서 현재 프리다이빙 세계 챔피언이요, 136m라는 수심을 내려가고요.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혈액 이동 때문인데, 보일의 법칙에 의거해서 폐는요, 수심을 깊이 내려갈수록 폐의 부피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상승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요. 근데 폐의 부피가 점점 줄어드는데, 이 줄어든 나머지 주변의 공기 공간을요, 혈액이 폐를 감싸기 시작하면서 피는 액체이기 때문에 압력으로부터 폐가 다치는 걸 막아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혈액 이동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4가지 포유류 다이빙 반응 때문에 인간이 프리다이빙이라는 스포츠를 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액 현상, 그리고 말초혈관 수축, 비장 효과, 혈액 이동, 이 4가지 반응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MDR을 통한 프리다이빙에서 이점은요, 다이빙 시간이 늘어나고요, 릴렉스가 증가가 되고, 압력으로 인한 손상을 예방할 수가 있고, 산소를 절약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압력의 이해. 압력의 이해를 한번 볼 텐데요. 여기 depth라고 적혀 있는 게 수심이고요. 그리고 바라고 적혀 있는 게 압력이에요. 그리고 볼륨 오브 실리드 컨테이너가 이제 폐의 부피를 비례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요, 이 표가 과연 뭐냐? 보일이라는 사람이 만든 법칙인데요. 보일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심 0m, 그러니까 수면이죠, 수면. 수면을 또 다른 말로 해발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해발. 수면에서는요, 해발에서는 우리가 받는 압력은 1바의 압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심 10m를 내려가게 되면 우리가 받는 압력은 2바의 압력을 받아요. 수심 20m를 내려가면 3바의 압력을 받고요. 수심 30m를 내려가면 4바의 압력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폐 부피는요, 수면에 있을 때는 온전해요. 수심 10m를 내려가면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수심 20m를 내려가면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수심 30m를 내려가면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우리가 받는 압력, 수압은 비례하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폐의 부피는 반비례한다라는 이론이 보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보일의 법칙으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숨을 2분 정도 참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 텐데, 그 2분 정도 숨을 참는 사람이 수심 20m를 갔는데
되게 공기가 모자르다라고 느꼈어요. 근데 수심 20m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요, 내려가는데 20초, 그러니까 1m당 1초씩 걸린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는데 20초, 로프를 잡고 몸을 돌리는데 10초, 그리고 올라오는데 20초, 총 50초가 걸립니다. 50초가 걸리는 시간이 나와야 수심 20m를 가는데 되게 굿다이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을 찾는 사람이 20m를 갔는데 공기가 모자르다? 이거는 공기가 모자란 게 아니라 압력으로 인해서 내가 답답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려갔을 때 올라오는 게 너무 걱정된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 내가 정말 정확하게 다이빙을 할 때 에너지를 잘 아꼈고 핀을 천천히 차서 정확하게 잘 내려갔다면 공기가 모자란 게 아니라 폐 부피가 줄어들고 압력으로 인해서 내가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압력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압력은요, 우리 몸의 기관 중에 가장 강하게 수압의 영향을 받는 건 귀입니다, 귀. 귀 중에서도요, 중이라는 기관이 가장 강하게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물에 들어가면 귀가 굉장히 아프죠. 이퀄라이징을 하지 않은 상태로 내려가게 되면. 근데 우리가 이퀄라이징, 압력 평형이라는 걸 하는 이유가 바로 이 고막, 귀, 중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퀄라이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압력 평형을 왜 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압력 평형은요, 뭐 때문에 하는 거냐? 수심 때문에 하는 겁니다. 수심 때문에. 수평이 아니라 수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까 보일의 법칙에 의거해서 수심이 깊어지면서 점점 수압이 강해진다고 했죠. 수압이 강해지면요, 계속해서 변화하는 수심에 따라서 귀로 들어오는 수압은 강해질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몸 안에 있는 압력을 반대로 밀어주는 게 이퀄라이징입니다. 그래서 이퀄, 같다라는 의미의 이퀄라이징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그거를 한국말로 압력평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압력평형은요, 중위를 미리 압력평형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파온 다음에 이퀄라이징 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이미 뚫린 거예요. 그래서 미리 보호막을 쳐주면서 내려가는 건데 수심이 변화함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이퀄라이징을 계속해서 수심이 변할 때마다 내 귀를 보호막을 채워주면서 내려가는 게 이퀄라이징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압력평형은 중위를 미리 압력평형화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늦게 하면은 타이밍을 놓치기 때문에 이퀄라이징을 아무리 밀어내도 귀가 이제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미리미리 압력평형을 채워주면서 내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퀄라이징. 압력평형 기술 중에 되게 다양하게 기술이 있는데, 프렌젤 이퀄라이징이라는 기술을 프리다이버들이 쓰는 겁니다. 발살바 이퀄라이징은요, 배에 힘을 주고 코로 이렇게 불어내는 게 발살바 이퀄라이징이에요. 발살바 이퀄라이징은 쓰지 않습니다. 에너지 소모가 너무 강하고요. 그리고 압력 자체가 굉장히 약해서 우리가 수심으로 내려갈 때 수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변화되는 수압을 잡아낼 수가 없어요. 발살바 이퀄라이징. 그래서 프렌젤 이퀄라이징이라는 걸 써야 하는데 프렌젤 이퀄라이징의 특징은요. 배를 쓰지 않고 이 목 위쪽에 있는 기관만을 사용해서 압력을 코로 보내서 코에 찬 압력이 양쪽 귀로 넘어가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항상 코를 잡은 상태에서 혀 뿌리 쪽을 들어서 혹은 혀 바닥으로 천장을 쭉 눌러서 압력을 옮겨주는 게 특징이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체크할 때는요, 배에 손을 얹어서 내가 배를 쓰는지 안 쓰는지를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프렌즈 이퀄라이징이 잘 안 된다고 하면 수심 3m 이상 내려가도 아무리 이퀄라이징을 해도 이퀄라이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압을 못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실습 오기 전에 이퀄라이징 연습이 필수입니다. 항상 하고 오셔야지만 오셔서 편안하게 잘 적응할 수가 있다는 걸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프리다이빙을 위한 호흡법, 호흡 사이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준비 호흡이라는 걸 하고요. 준비 호흡은 긴장을 푼 상태의 호흡이라고 얘기를 하고, 릴렉스 호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준비 호흡은요, 마시는 숨은 짧게, 내쉬는 숨은 길게 빼는 1대 2 비율의 호흡을 하는 게 특징이고요. 모두 복식 호흡이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마시는 숨은 짧게 마시고 내쉬는 숨을 쭉 길게 빼면서 이거를 5회에서 6회 정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체가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신체를 편안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최종 호흡이라는 건데, 최종 호흡은요, 한 번 딱 마시는 단 한 번의 숨인데, 프리다이버들이 물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마시는 숨입니다. 그래서 약 10초간 숨을 들이마시는 게 특징이고, 이것도 마찬가지. 복식이 베이스고, 아랫배부터 기도 아래까지 천천히 쭉 숨을 끝까지 마셔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절대 최종 호흡을 2회 이상 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이유는요, 초과호흡 현상 때문에 그런데, 운동을 하거나 웨이트를 하거나 달리기를 할 때 과호흡 증상이 오시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손발이 저리기 시작하고요. 심박수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심박수가 빨라지면요, 프리다이버들한테는 굉장히 최악의 경우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최종호흡을 하다가 루틴이 끊기면 다시 리셋해서 준비호흡부터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호흡을 다시 하고 편안하게 최종호흡으로 숨을 쭉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입을 닫고 그대로 입수. 수중에서 활동을 하다가 올라와서 쉬는 숨이 회복호흡이에요. 내 체내에 떨어진 산소 포화도를 정상치로 돌려놓는 호흡법이기도 하고요. 회복호흡은요. 복식이든 흉식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입을 크게 벌리고 산소를 몸 안으로 빠르게 넣어주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고 OK 사인까지 보내주면 이 프리다이빙 브레스 루틴이 끝납니다. 그래서 준비호흡을 해서 몸에 힘을 빼주고 최종호흡을 해서 숨을 가득 넣고 입수하고 올라와서 떨어진 산소 포화도를 정상치로 돌려놓는 회복호흡을 하는 게 루틴입니다. 그러고 나서 같이 간 버디나 강사에게 OK 사인을 보내주는 게 특징이다라는 거. 효과호흡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요약을 한번 해보자면 숨을 쉬고 싶은 욕구는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싶은 욕구이다. 탄소가 몸속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입, 기관지, 폐, 심장을 거쳐서 온몸으로 공급된다. MDR 반응, 포유동물 잠수반사신경 총 4가지 서맥 현상이 있었고 말투혈과 수축이 있었고 혈액이동이 있었고 비장 효과가 있다. 그리고 프리다이빙 압력 평형 3가지 중에 우리는 프렌젤 이퀄라이징이라는 걸 사용한다. 적합한 프리다이빙 호흡법, 준비호흡을 하고 최종호흡을 하고 입수해서 올라와서 회복호흡을 하고 초과호흡은 절대 하지 않는다. 자, 프리다이빙 스킬 보기 전에 기술과 안전 파트에서 3번 버디 시스템을 보겠습니다. 버디 시스템. 한 명은 위, 한 명은 아래. 이 말이 뭐냐면요. 다이빙이라는 스포츠는요, 이 다이빙이라는 레저, 그러니까 스킨스쿠버 포함이에요. 이 다이빙, 물에서 하는 모든 스포츠는요, 혼자 할 수 있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항상 2인 이상 해야 되는데, 이거는 다 안전과 관련돼서 그래요. 그래서, 한 명은 위, 한 명은 아래. 이 말이 뭐냐면, 프리다이버들이 V라는 걸 띄워놓고, 이렇게, 하강 로프 아래로 무거운 줄을 떨어뜨려서 이 로프를 바라보고 내려갔다가 로프를 바라보고 올라와요. 근데 이때 동시에 버디와 같이 둘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둘이 동시에 내려가게 되면 누구 한 명이 숨이 모자라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구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 같이 숨이 모자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명은 항상 이 부위의 손잡이를 잡고 스노클을 문채로 숨을 쉬면서 내려가 있는 다이버를 지켜보다가 내려가 있는 다이버가 뭔가 이상 행동을 보인다 그러면 스노클로 숨을 가득 채우고 스노클을 뺀 상태에서 빠르게 입수해서 구조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은 부위에서 대기하고 한 명은 아래로 내려가서 다이빙을 하고 그래서 한 명은 위, 한 명은 아래 이 시스템을 꼭 지켜줘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스킨스쿠버와 프리다이버의 주의점. 스킨스쿠버의 공기를 받아 마시지 말 것. 이 말이 뭐냐면요. 스킨스쿠버와 프리다이버들이 만날 수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외 다이빙 포인트를 갔을 때, 스킨스쿠버들과 프리다이버들 간에 이제 가는 프리다이빙 사이트, 그러니까 포인트가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 갔을 때는 이제 수심에서 만날 수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스킨스쿠버들은 공기통을 메고 숨을 쉬면서 물 안에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프리다이버들이 내려갔을 때 딱 스쿠버를 만났어요. 근데 이 스쿠버를 만났는데 내가 숨이 조금 모자라서 이 스킨스쿠버가 이 물고 있는 호흡기를 뽑아서 내가 마셨어요. 당장은 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신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요. 폐가 닫힙니다. 왜냐하면 보일의 법칙에 관련해서 폐 부피는 줄어들었다가 올라오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요. 근데 내려가서 줄어든 폐를 스킨스쿠버의 공기통을 마신 순간 줄어든 폐를 억지로 늘린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내가 갖고 있는 원래 폐 용량보다 올라오면서 점점 커지는 겁니다. 이걸 폐팽창상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라는 거. 팽창 장애를 꼭 조심해라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프리다이빙, 프리다이버 라이센스 제한 수역 과정. 테스트는요, 자명, 다이나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 안으로 입수해서 잠수한 상태로 앞으로 30m를 쭉 숨을 참은 상태로 가는 걸 테스트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숨을 참은 상태에서 앞으로 팔만 저어서, 다리를 차지 않고 팔만 저어서 15m를 가는 게 또 하나의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테스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다이나믹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명. 숨을 참은 상태로 저렇게 핀을 쳐서 앞으로 쭉 전진하는 게 다이나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나머지는 제가 이제 실습을 통해서 직접 만나서 실습하면서 같이 직접 보여드리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프리다이빙 개방 수역. 이제 제한 수역을 패스하게 되면 개방 수역을 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깊은 풀장을 가서 해야 되는 스킬들과 테스트들이 있습니다. 이 수심 10m에서 스킬들을 구사해야 되고, 이 10m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스킬들을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수심 10m를 핀을 쳐서 10m를 내려갔다 올라오고, 또 핀을 쳐서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팔만 저어서 올라오고, 또 10m를 핀을 쳐서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마스크를 벗고 상승하고, 또 10m를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레스큐를 해서 올라오는 게 테스트 항목입니다. 그래서 10m를 꼭 내려갈 수 있으려면 이퀄라이징을 꼭 할 수 있어야겠죠. 자, 개방수역도 직접 만나서 실습하면서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버디 시스템. 버디의 중요성. 한 사람은 위, 한 사람은 아래. 라고 얘기를 했고요. 버디와 함께 다이빙을 하다가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조를 할 때, 웨이트. 내가 갖고 있는 웨이트와 버디의 웨이트를 먼저 제거한 후에 구조를 하는 게 1번입니다. 사람을 먼저 건져 올리는 게 1번이 아니에요. 내려가서 구조를 할 때는요, 항상 버디를 다 제거한 후, 버디의 웨이트와 내 웨이트를 다 제거한 후에 올라오는 게 특징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이빙 계획. 우리가 다이빙을 하러 갈 때 계획을 좀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고려해야 될 상황, 현지 물대표를 알아야 됩니다. 현지 물대표. 그리고 두 번째, 현지 다이빙 샵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현지 다이버 누가 있는지를, 이 세 가지 모두를 알고 가야 되는 게 이제 다이빙 계획할 때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 하나, 내가 가고자 하는 다이빙 사이트, 다이빙 포인트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바다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수온, 수심, 그리고 해안으로부터의 거리, 그리고 긴급 계획, 주변에 병원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장비의 색깔과 휴식 시간, 식사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안전과 관련된 내가 가고자 하는 다이빙 정보에 대한 게 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프리다이빙 주의사항 보겠습니다. SWB, BO, 쉘로우 워터 블랙아웃을 줄여서 SWB라고 얘기를 하고 얕은 물 졸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BO는요, 블랙아웃의 약자예요. 블랙아웃은 기절입니다. 그래서 이 얕은 물 졸도 SWB와 BO는 다 기절과 관련된 사항인데, 프리다이버들이요, 보통 수심 깊은 곳에서 기절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극히 드물어요. 왜냐? 되게 많은 양의 산소를 갖고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올라올 때, 왜 수면 거의 다 왔을 때 기절을 많이 하느냐라는 얘기를 해드리자면, 수면에 올라왔을 때, 거의 다 올라왔을 때, 폐 부피가 가장 크게 커지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올라올 때 핀을 만약에 빨리 찼다고 하면, 급하게 몸에 힘을 많이 주고 에너지를 많이 소모했다고 하면, 물에 거의 다다랐을 때 산소 포화도가 굉장히 적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거의 수면에 다 올라와서, 혹은 올라오고 난 후에 회복 호흡을 하다가 넘어가는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게 이제 SWB, 그리고 블랙아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다 많은 산소 소비가 주된 원인입니다. 그냥 지나치게 행동을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불필요한 행동, 그리고 불필요한 에너지들을 많이 쓴 게 이 SWB와 BO가 오게 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에너지를 아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몸의 힘을 최소한으로 해서 내가 효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지만 이 SWB와 BO를 막을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기절과 관련된 건 많은 산소 소비가 주된 원인이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LMC, 운동 제어 능력 상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로스 모터 컨트롤을 줄여서 LMC라고 얘기를 합니다. LMC 증상은요, 손발을 떨고 머리를 막 흔들어요. 그리고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현상이 느껴집니다. 자, LMC가 왔을 때는요, 내가 인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LMC를 잡아낼 수 있는데, 이 LMC를 잡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호흡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복 호흡을 습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회복 호흡을 할 때는요, 올라오자마자 바로 다른 행동을 하지 말고 호흡부터 먼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물 안에 있다가 올라올 때는 회복 호흡을 습관화해서 바로바로 호흡을 해서 내 신체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LMC도 마찬가지, 블랙아웃도 마찬가지, SWD도 마찬가지, 한 번도 겪지 않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블랙아웃과 LMC를 예방하는 방법, 소가 호흡 절대 하면 안 되고요. 한 개 이상 시도하지 말 것, 무리하지 말라는 얘기. 기록은 보수적으로 늘릴 것. 그리고 버디 시스템 꼭 준수해라. 한 명은 위, 한 명은 아래. 이 시스템을 꼭 준수해야 한다라는 거. 구조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제한 수역 때 실습을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CO2 테이블. 이거는 집에서 내가 숨을 오랫동안 참을 수 있게끔 해주는 트레이닝 방법이에요.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알람을 켜놓고 숨을 참는 시간을 동일하게 두고요. 숨을 쉬는 시간을 점점 줄이는 겁니다. 인터벌 형태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1분을 참는 시간을 둔다고 하면 1분을 참고 1분 30초를 쉬어요. 그리고 1분을 참고 1분 15초를 쉬어요. 그리고 1분을 참고 1분을 쉬어요. 1분을 참고 45초를 쉬어요. 이렇게 15초간 쉬는 시간을 점점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15초, 쉬는 시간이 15초대가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오게 되냐면 이 호흡 중독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CO2 테이블은요, 내 몸에 이산화탄소가 쌓이는 내성을 길러주는 트레이닝 방법이에요. 이걸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스태틱, 숨을 참는 기록이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숨 참는 게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이 CO2 테이블을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프리다이빙 주의사항, 파도가 심하거나 기상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프리다이빙을 피해라. 그리고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무리하지 말아라. 보수적으로 프리다이빙을 해라. 그리고 수중 생명체를 만지거나 채집하지 말아라. 이거는 프리다이버로서의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 룰이죠. 이론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